네, 공연의 아이디어는 일단 저희가 진짜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작을 시작했어요. 먼저 모였고 뭔가 온라인 공연을 해보자 라는 데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저희 안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평생 재밌게 본 공연이 무엇인가? 그게 왜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되었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온라인 공연이란 무엇인가? 그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대면으로 공연했던 그 공연들, 그 현장성이 주는 그 임팩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온라인 공연이 대체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런 시작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공연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대면 공연의 충격을 관객한테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을 때, 라는 약간 공통점이 또 있었거든요. 그 대면으로 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 뭔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대면 공연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뭔가 보러 공연장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공연장에 찾아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의 그 먼지의 냄새라든가 그 공연장의 습도, 그 의자의 딱딱함, 그 모든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대면 공연에서는 우리의 몸의 감각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근데 온라인 공연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내 몸으로 이 익숙한 환경에서 접속을 할 때는 내 몸이 하나도 깨어있지 않고 눈과 귀로만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공연처럼 관객들에게 임팩트를 주려면 관객들의 몸이 깨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코르푸스의 텍스트를 읽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시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자극을 또 받아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토마토의 색깔이 어떻죠? 저희 보면은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일단 우리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토마토가 상징하는 건 사실 피를 상징하는 색이어서 토마토 색을 고른 것도 있고요. 또 일단 맛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먹었었던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옥수수 아니면은 뭐 버섯 이런 습의 그런 맛이 아니라 굉장히 이질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토마토 맛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 제 입맛에 너무 안 맞고 너무 짜고 너무 이질적이고 싫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어떤 관객분들은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의 그런 감각을 더 깨우기 위해서 토마토 맛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토마토의 그 모양이 심장이랑 닮은 야채라고 해요. 게다가 토마토에 있는 성분이 심장에도 좋은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스프에 독백을 하기 때문에 빨리 내 몸에 동화되라는 그 느낌으로 네, 붉은색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배송을 했어요. 네, 오늘 밝혀졌네요. 독일산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호불호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공연 보신 관객분들도 좀 생경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괜찮았어요 이런 분도 계셨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중에 여기 하단에 내려가면 왼쪽에 몸의 감각을 하나씩 열어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아이디어 회의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지 궁금해요. 이런 몸의 감각을 하나씩 프로세스 되어 있는 그 과정이 참 좋으셨나 봐요. 이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온라인 공연 하면서 공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면 공연에 대한. 그러니까 대면 공연에 대한 향수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배우로서 이제 무대에 설 수 없고 너무 관객을 만나고 싶은데 만남이 없이 그냥 그 땀방울로 만들어진 공연들이 그냥 녹화되고 재생되는 비디오로
남겨져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촉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은 100% 확실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의 욕구가 계속 있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가 이미 알고 있던 창작자들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만난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서로 만나서 기쁘고, 우리 같이 차를 마시고 있어. 우리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 우리 분명히 같이 있는데 이 같이 있다는 느낌이 어떻게 살려서 관객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접촉을 되게 그리워하고 접촉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접촉이 진짜 물리적으로 자극이 와야만 내가 느끼는 건가를 했을 때, 아니구나. 지금도 내 몸에는 뭔가가 접촉이 계속 되고 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같은 용품을 한번 만져볼까? 그래서 그 같은 칫솔, 우연히 우리 같은 칫솔 있어. 막 했을 때 정말 나는 독일이고 너는 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칫솔을 같이 잡고 있을 때 그 느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공유하면 뭔가 우리의 접촉이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약간 속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재미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아, 네네. 실루엣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주보고 그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날 진짜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똑바로 누군가의 눈을 이제 그 코로나와 우리가 이제 동행하게 되면서 누군가 만나서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온전한 내 얼굴을 가지고 똑바로 마주보고 물론 이제 가족들은 그러지만 다른 곳에서라든지 그 공적 대화를 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를 하는 기회가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심장에 느끼면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반가운 느낌도 들었고,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저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느꼈을까? 예, 되게 궁금했고 굉장히 그게 되게 제일 강렬한 체험 같았어요. 오늘 사실은 좀 정신없이 와가지고 두서없이 막 참여하다가 그 순간에 제가 확 깬 느낌, 스프 먹을 때랑 그때랑 이게 딱 확 깬 느낌이어가지고 그거 다른 분들께 좀 궁금했어요. 예. 네, 아까 서연님이 마이크를 키셨던 것 같아요. 서연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저 스티커를 붙이고 아까 그 대화를 하라고 했을 때 되게 저 스티커를 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스티커일 뿐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네, 근데 스티커에 눈이 너무 작은 게 되게 아쉬웠는데, 어쨌든, 네, 되게 뭔가 뭐 이렇게 뭐 몸을 재거나 이럴 때는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저 마지막 시간이 되게 좋았고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무수히 많은 변수를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솔직히 부엌 공개한다는 거가 상당히 무리인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미리 얘기하면 또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관객들이 뭔가 부엌에서 우리가 뭐 거창한 걸 한다 생각할까 봐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벽이 없는 거, 그 벽이 있다고 말하기도 또 뭐랄까, 그냥 벽을 갑자기, 그러니까 세팅된 이 상태가 아니라 벗어나는 그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보는 그 범위가 또 넓어지면 루즈해지거나 심리적으로 관객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이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스티커 같은 것도
심장 소리를 들으라고 했을 때 저희의 예상은 아무도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안 한다였거든요. 근데 딱 한 분이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당황들과 성량이 켜지지 않는 그 변수들과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에코도 변수로 탄생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인터넷이 기반이 되니까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공연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공연은 그게 반드시 저희가 예상한 가장 큰 변수였죠. 음. 가장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였죠. 에코님의 그 탄생 배경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혜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터넷 연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어요. 제주인데 제주에서도 산골에 살고 있어서 인터넷이 연결이 너무 불안정해서 제가 저희 같이 하는 창작자들도 똑같이 소포를 받아서 진행을 할 때 제가 몸의 역할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연결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제 말은 멈춰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백업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탄생된 게 에코고, 에코는 말 그대로 몸은 음성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에코는 텍스트로 몸의 말을 따라하는 메아리처럼 따라해서 공연을 전반적으로 백업해주는 약간 무대 감독 같기도 하고 조연출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티켓팅 직원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에코라는 게 처음엔 없었는데 저희 집의 인터넷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생겨나게 된 탄생 비하인드가 있고요. 지금도 사실 에코로 하고 있는데도 그 스포의 독백할 때 너무 긴장이 돼요. 끊겨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혹시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인터넷부터 해결을 하고 공연에 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해 공연 때마다 이거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터넷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늘 불안해요. 매해 공연마다. 네, 그런 제주도의 산골에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안정적인 몸이 튕겨나갔을 때 그때 에코가 그냥 몸의 역할을 하기로 여기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라는 이름이 이제 나르시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되기 때문에 이쯤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약간 예쁜 얼굴의 각도를 약간 신경 쓰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이쯤을 약간 에코가 뭐랄까 은유할 수 있지 않을까. 에코라는 이름으로 혹시 숨어서 지켜보는 저 에코가 나르시스케를 우리를 관객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살짝 이야기해주고도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행위자로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관객들의 변수였는데요. 관객들이 상황이 뭐 다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을 끓이라고 했을 때 물을 끓일 곳이 없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냄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전기포트로 막 빨리빨리 끓여지는데 어떤 분은 냄비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걸 어떡하지? 이 냄비에서 물이 끓는 순간 끓는 동안 나는 어떻게 이거를 채워야 되지? 그러니까 행위자로서의 고민이에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이 벽이나 이 편편하게 나의 몸을 그릴 수 있는 테이프로 그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럼 바닥에 누우라고 해야 할까? 막 그 오만 가지 그 생각을 막 하면서 하여튼 이 상황이 변수가 너무 많은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또 너무 재밌었고 극장에 가면 어쨌든 퍼포머들은 세팅되어져 있는 곳에서 세팅되어져 있는 픽스된 어떤 것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보고
진행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변수들이 오히려 더 이 공연의 재미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성냥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성냥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좀 저렴한 제품을 샀더니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관객 중에 막 절반이 막 안 켜질 때가 있고, 막 이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성냥도 이제 관객한테 준비하라 할까 했는데 이미 준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냥,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허둥대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관객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를 잃어버리고 무대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뇌가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배우로서의 경험이 지금 관객한테 저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제 그 해결하려고 막 풀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을 좀 그냥 우리 그 장면 안에 담아 넣는 것도, 그리고 다른 관객이 그 관객이 해결하는 그 과정을 같이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는 것도 우리 공연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창작자에게 관객이 어떤 반응 보이기 원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대답이 없어서 그냥 잠깐 덧붙이자면 변수하고 좀 연관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걸 바랬고, 네, 저희가 가장 변수라고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안 하고 뭔데 너네 지켜볼 거야 이렇게 약간 이런 자세로 있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의 역할은 이 공연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었어요. 보통은 연극에서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청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음악을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조금은 이제 수동적인 자세로 들려지는 것을 그냥 무방비로 그냥 듣게 되는 것이요. 근데 제가 이 연극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찾아보고 그냥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들을지를 선택하고 찾아보자는 의미로 침묵이라는 장치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같은 음악은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대대로라면 관객 여러분께서 그 어떤 공연에서 보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일상의 소리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어느 공연에서보다 이제 청각이 예민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들을 소리들, 그러니까 소리들의 아름다움 발견하고 또 일상에서의 소리들,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리들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듣게 되기를, 적극적 청취를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비대면 공연 관련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리포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또 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어요. 저희도 온라인 줌을 통해서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이랑은 완전 달라서 일단 좀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원래 공연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온라인 공연하면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낭독극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객이 참여를 한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참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객 자체가 이렇게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느끼게 돼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좀 많은 걸 배우고 싶었는데 그 비닐을 뒤집어 쓰는 순간 모든 걸 다 잊게 되는 기분이 있어서, 네, 비닐 쓰고 이제 그 벽에 테이프 붙이고 테이프 띄는데 같이
저기 장판 같이 벽지 같이 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아지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조금 정말 상상했던 것에서 일도 일치한 부분이 없어서 정말 많이 놀랐고요. 네,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 심리적인 부담이 되게 컸던 건 그러니까 온라인 공연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관객들이 분명히 티켓팅을 했을 텐데 배우들의 비디오가 켜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 되고 배신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저희가 의도한 거는 이 소품 편지라는 거에 소품 뭐 봉투도 아니고 소포도 아니고 편지라고 굳이 붙인 건 이 편지를 읽어달라는 의미였거든요. 그 안에 우리의 의도를 읽어달라는 그런 뜻이 약간 들어있었고 그 안에 소품들이 공연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약간 사용되었던 그리고 함축적인 그 조명, 의상, 무대 그런 것들을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관객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얼굴 근육도 풀고 몸도 스트레칭하고 이제 의상까지 입고 그 모든 세팅이 맞춰진 그러니까 공연이 일어나는 게 온라인 공연이면 이제 배우의 공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연은 관객들이 있는 그 각각의 공간에서 레이어링처럼 현재라는 걸로 겹쳐져서 그 공간 속에서 온전히 자기의 공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이 좀 더 집중하려면 관객이 비디오를 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배우들의 말은 이미 관객을 향하고 있거든요. 향하고 있고 비디오를 꺼도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제가 관객의 말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관객은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디오를 노출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배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가는 사람과 이끌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평 관계를 유지해서 이게 약간의 마주대함, 아이러니하지만 착시이고 착각이지만 그 약간 마주대하는 그 대면점을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비디오를 몰래 끄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홍보에 미리 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유했을 때 그걸 알고 들어오는 관객이 아니라 그냥 그 예전에 챕터 한티케 공연에 관객 모독할 때 다 정장 입고 관객석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그 관객들이 다 모인 것처럼 우리 공연에도 전혀 그냥 일반적인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관람하러 들어온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그 욕구가 그게 온라인 공연을 재미없게 만들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비디오를 끄게 됐어요. 근데 반전은 관객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희가 감동을 먹은. 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신은경 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편지 보내오셨잖아요. 이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오셔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그냥 양감을 좀 이렇게 만지면서 느껴보긴 했는데 뭔지는 다 자세히 모르겠고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저는 벌써 이 연극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부터도 내가 이거를 좀 참여할 참여의 방법이나 아주 기본적인 팁을 이제 안내문으로 보내주셨을 때, 어떤 연극일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면서 이미 그때부터 저는 이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나의 이 참여적 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을 그 순간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칭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찾는데, 뭐 그냥 밋밋한 면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어도 이 공간은 내가 일상에서 보는 그 공간이 아니라 이 의도하신 연극의 무대라고 하면 무대적인 공간으로 한번 다시 스캔하게 되는 그런
이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라인드에다가 그걸 붙이고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 막상 평평한 곳을 찾으니까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밑에 있던 보드를 급하게 뒤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좀 만든다든지 이거를 즉각적으로 좀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뭔가 해결 방법을 찾게 되면서 더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공간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좀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과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가 교사가 되면서 문화계 쪽의 경험이 이제 전무해지는 그런 기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연극이 어떻게 진화했을까? 제가 예전에도 되게 매력 있게 다가왔던 연극의 부분은 관객이 함께 참여했을 때, 그리고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배우들이 거기에 피드백을 주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 온라인 연극이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매력적이었고, 전 사실 이런 스타일의 연극인 줄은 몰랐고 편지를 받는 순간 이건 추리극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추리극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